생활보수라는 박성진, 의혹과 논란 속 갈수록 꼬이는 스텝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기 보면 제목이 아까 읽어드린 대로 그대로고요. 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현역 대학 교수입니다. 공대 교수인데 이전에는요, 얼마 전까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사에 무지했다. 건국절 논란이 있었죠. 이거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그리고 뉴라이트, 우파죠? 관심 없다. 정치적, 이념적 활동 없었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변희재, 보수 논객입니다. 강연자로 추천한 적도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정황은 좀 이상합니다. 세미나를 수차례 개최를 했는데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죠. 보수 쪽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뭐 경국절 관련해서 이런 분을 초청한 세미나 열었고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열지는 않았다지만 변희재, 보수 논객 변희재 씨와 만나서 이런저런 정치적인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당은요, 문제는 이념적 성향이다. 성향이 아니라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놓고선 실제 행동은 좀 다르다.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하다는 게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정의당에서는요, 생활형 보수, 생활 보수라는 거는 청와대가 해명하면서 한 말인데 그게 아니고 뼛속까지 보수다. 보수가 생활화됐다. 뭐 이렇게 혹평, 극우가 생활화됐다. 보수가 아니고 극우가 생활화됐다고 노회찬 의원이 아주 비꼬는 말까지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동료 교수는요, 이렇게 또 좀 두둔하는 발언을 합니다. 두둔하는 발언인가요? 아니네요. 박성진, 교내에서 뉴라이트 사관을 적극적으로 설파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패널 6분께서는요. 의혹, 논란 투성이 박성진, 정치적 변수 속의 장관행, 도대체 갈 길은 무엇인가? 이거를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건국과 정부 수립이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헌법 관련 헌법 문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연히 헌법에 기술돼 있는 그 헌법 정신과 가치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하고 수용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실 뉴라이트라는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운동이 어떤 성격인지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제가 거기 회원도 아니고 그분들이 옳든지 그르든지에 대한 판단을 하려고 하는 그런 관심도 거의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헌법 정신을 갖다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가치관은 이거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생활보수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생활보수가 아니에요. 예. 극우가 생활화되어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게 과연 그런 국무위원이나 정책을 만든 게 맞느냐는 거죠. 지금 과학계에서도 제기하는 것이 네. 지금 업무와 무관한 어떤 신앙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예. 바로 업무와 직결된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그 인식과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을 좀 경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신 고용신 교수부터 보겠습니다. 청와대인가 그 설명을 보면은 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선임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예. 이렇게 접촉을 했는데 예, 예. 25번째에 예. 지금 박성진 장관 후보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예. 그 앞에 있는 분들은 다 고사를 했다는 것이죠. 예, 예.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25번째까지 갈 정도의 능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성은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적어도 장관과 국무위원은 전문성도 물론 있어야 하지만 정무적 감각이라든가 예, 예. 사회적 이슈에 대한 민감성이라든가 또 인문 사회적 어떤 교양, 예, 예. 소양 이런 것들을 두루 갖추고 국정 철학에 대해서 공감성 예. 이런 것들이 갖춰야 하는데 저분은 전문성은 뛰어난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과장 정도는 뭐 잘하실 것 같은데 장관은 없다. 좀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관은 좀. 알겠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은 뭐라고 쓰셨나요? 저는
저 뭐 글은 좀 잘 못 썼습니다만은 그 한치 사람 속을 누가 아냐 이렇게 신만이 알겠다. 그런데 실제로 예. 보면 신을 뛰어넘어서 중요한 것은 진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연 자기가 어떤 창조 신앙, 뭐 신앙의 자유는 있습니다만 과연 진실을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밝혀낼 수 있다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쓰진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이 청와대가 이제는 시스템으로서 인사를 해야 될 때가 됐다. 더 이상 이렇게 그야말로 박성진 후보자 예.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혹독하게 이 문제를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럼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청와대는 사실은 이렇게 청문회를 통과하면 살아오면 예. 받겠다 이런 태도인데 예. 조금 더 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입장을 다시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내쳐야 될 때가 알겠습니다. 아닌가 싶어요. 자, 박상병 교수 답변을 좀. 네. 저는 과학기술자는 누구보다도 더 정직해야 됩니다. 과학기술자. 왜? 정직해야 된다. 과학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어. 그죠? 과학을 다루니까. 그런데 건국과 정부 수립을 몰랐다고요? 몰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뉴라이트의 대북기인 이용 교수를 어떻게 알고 초청했습니까? 무슨 얘기 들으려고요? 그때의 명칭이 건국과 관련된 얘기를 들으려고 온 거예요. 근데 몰랐다고요? 과학자가 이런 식으로 놓으면요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네. 더 나아가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사람이 인터넷 보면 관련된 자료가 다 있습니다. 누가 추천했죠? 금정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금정은 추천한 사람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가 되는 사람을 추천해서 문재인 정부가 뭐가 그 인사 문제 때문에 이렇게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못할 망정. 네. 이게 뭡니까? 알겠습니다. 추천한 사람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박성진 네. 후보자는 빨리 사퇴하세요. 알겠습니다. 못 갑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는 뭐라고 쓰셨나요? 네, 저도 좀 사퇴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물러날 타이밍을 이렇게 스스로 놓치고 예. 이러면 안 된다. 특히 소탐 대실하시는 것 같다. 지난 8월 31일 그 기자회견 하시면서 했던 그 말들을 사실은 진실하다라고 믿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그렇다면 자꾸 이런 식으로 이 직에 목숨을 거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 자체가 매우 보기 좋지 않고 특히 현재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정말로 이 나라와 정부를 생각하신다면 본인의 결단을 내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차명진 전 의원. 이게 이제 옛날에 선거 때 홍준표 대표가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 선거 때는 작대기라도 쓴다. 네. 그러겠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그 캠프도 사실 이제 그런 정신으로 필요하면 사람들을 다 모았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냐면 캠프의 맨들, 캠프 인사인데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검증이 안 됐던 사람들 그런 사람이 이제 나타나서 생긴 건데 이 박성진 씨도 제가 볼 때는 네. 이 그림에서 봤듯이 원래 오리가 아닌데 오리 가면만 쓰고 예. 그죠? 이 좌파가 아닌데 좌파 가면 쓰고 그 캠프에 참여해가지고 그 덕으로 장관 후보 지명을 받았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인데 제가 박성진 씨라면 저는 안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왜 아니 교수나 된 양반이 무슨 우리나라 건국기를 몰랐다고 인재사 그런 자기 속에 없는 얘기하고 뉴라이트 몰랐다 이런 얘기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노회찬 씨 뭐 헌법 정신을 어겼다라는 그런 얘기나 듣고 노회찬 씨 그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그러세요. 근데 그런 그 자존심 상하는 얘기 뭐하러 들어요? 차라리 장관 안 하고 말지.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북핵 실험 증거인 제논이 5일 만에 검출이 됐다고 그러네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검출을 한다 본데 유입 경로를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종근 시장 올해 네, 이쯤 되면 사실은 수배를 좀 해야 됩니다. 전봇대에 아마도 예. 붙어 있을 것 같아요. 예. 집 나간 수석님을 찾습니다. 예. 어떤 수석이겠습니까? 인사수석님, 또 경무수석님. 왜? 지금 4개월 만에 아마 이분이 낙마하면 6명째거든요. 예. 이 4개월 만에 6명째면 제가 알기에는 역대 정부의 한 예. 2위 내지 예. 3위 정도 됩니다. 그 정도면. 그러면 지금쯤은 이제 책임을 지겠다. 지금 인사를 뭘 잘못했다라고 나서서야 되는데 예. 청와대 안 계신 것 같아요. 어디 가셨는지 모르니까 아마도 이 수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집 나간 수석님 이제 돌아오셔서 이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옳든지 그르든지에 대한 뭐 판단을 하려고 하는 그런 관심도 거의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헌법 정신을 갖다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그런 가치관은 이거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생활 보수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생활 보수가 아니에요. 예. 극우가 생활화되어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게 과연 그런 국무위원이라는 중책을 만든 게 맞느냐는 거죠. 지금 과학계에서도 제기하는 것이 네. 지금 업무와 무관한 어떤 신앙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예. 바로 업무와 직결된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그 인식과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을 좀 경청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신 고용신 교수부터 보겠습니다. 청와대인가 그 설명을 보면은 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선임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예. 이렇게 접촉을 했는데 예, 예. 25번째에 예. 지금 박성진 장관 후보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예. 그 앞에 있는 분들은 다 고사를 했다는 것이죠. 예, 예.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25번째까지 갈 정도의 능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성은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적어도 장관과 국무위원은 전문성도 물론 있어야 하지만 정무적 제가 해명하면서 한 말인데 그게 아니고 뼛속까지 보수다. 보수가 생활화됐다. 뭐 이렇게 혹평, 극우가 생활화됐다. 보수가 아니고 극우가 생활화됐다고 노회찬 의원이 아주 비꼬는 말까지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동료 교수는요. 이렇게 또 좀 두둔하는 발언을 합니다. 두둔하는 발언인가요? 아니네요. 박성진, 교내에서 뉴라이트 사관을 적극적으로 설파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패널 6분께서는요. 의혹, 논란 투성이 박성진, 정치적 변수 속의 장관행, 도대체 갈 길은 무엇인가? 이거를 한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건국과 정부 수립이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헌법 관련 헌법 문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연히 헌법에 기술돼 있는 그 헌법 정신과 가치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하고 수용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실 뉴라이트라는 말은 제가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운동이 어떤 성격인지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제가 거기 회원도 아니고. 저는 과학기술자는 누구보다도 더 정직해야 됩니다. 과학기술자. 왜? 정직해야 된다. 과학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그죠? 과학을 다루니까. 그런데 건국과 정부 수립을 몰랐다고요? 몰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뉴라이트의 대북기인 이용 교수를 어떻게 알고 초청했습니까? 무슨 얘기 들으려고요? 그때의 명칭이 건국과 관련된 얘기를 들으려고 온 거예요. 근데 몰랐다고요? 과학자가 이런 식으로 놓으면요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네. 더 나아가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사람이 인터넷 보면 관련된 자료가 다 있습니다. 누가 추천했죠? 금정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금정은 추천한 사람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가 되는 사람을 추천해서 문재인 정부가 그 인사 문제 때문에 이렇게 혹독한 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못할 망정. 네. 이게 뭡니까? 알겠습니다. 추천한 사람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박성진 네. 후보자는 빨리 사퇴하세요. 알겠습니다. 못 갑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는 뭐라고 쓰셨나요? 네, 저도 좀 사퇴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물러날 타이밍을 이렇게 스스로 놓치고 예. 이러면 안 된다. 특히 소탐 대실하시는 것 같다. 지난 8월 31일 그 기자회견 하시면서 했던 그 말들을 사실은 진실하다라고 믿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그렇다면 자꾸 이런 식으로 이 직의 목숨을 거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 자체가 매우 보기 좋지 않고 특히 현재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생활보수라는 박성진, 의혹과 논란 속 갈수록 꼬이는 스텝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기 보면 제목이 아까 읽어드린 대로 그대로고요. 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현역 대학 교수입니다. 공대 교수인데 이전에는요. 얼마 전까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사에 무지했다. 건국절 논란이 있었죠. 이거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그리고 뉴라이트, 우파죠? 관심 없다. 정치적, 이념적 활동 없었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변희재, 보수 논객입니다. 강연자로 추천한 적도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정황은 좀 이상합니다. 세미나를 수차례 개최를 했는데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죠. 보수 쪽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뭐 경국절 관련해서 이런 분을 초청한 세미나 열었고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열지는 않았다지만 변희재 보수 농객 변희재 씨와 만나서 이런저런 정치적인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당은요. 문제는 이념적 성향이 아니라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놓고선 실제 행동은 좀 다르다.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하다는 게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정의당에서는요. 생활형 보수, 생활 보수라는 거는 청와대 건강이라든가 예, 예. 사회적 이슈에 대한 민감성이라든가 또 인문 사회적 어떤 교양, 예, 예. 소양 이런 것들을 두루 갖추고 국정 철학에 대해서 공감성 예. 이런 것들이 갖춰야 하는데 저분은 전문성은 뛰어난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과장 정도는 뭐 잘하실 것 같은데 장관은 장관은 좀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관은 좀. 알겠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은 뭐라고 쓰셨나요? 저는 글은 좀 잘 못 썼습니다만은 그 한치 사람 속을 누가 아냐 이렇게 신만이 알겠다. 그런데 실제로 예. 보면 신을 뛰어넘어서 중요한 것은 진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연 자기가 어떤 창조 신앙, 뭐 신앙의 자유는 있습니다만 과연 진실을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밝혀낼 수 있다는 거고. 예. 또 하나는 쓰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제는 이 청와대가 이제는 시스템으로서 인사를 해야 될 때가 됐다. 더 이상 이렇게 그야말로 박성진 후보자 예.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혹독하게 이 문제를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럼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청와대는 사실은 이렇게 청문회를 통과하면 살아오면 예. 받겠다 이런 태도인데 예. 조금 더 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입장을 다시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내쳐야 될 때가 알겠습니다. 아닌가 싶어요. 자, 박상병 교수 답변을 좀